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삭스 파서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벤트가 XML 문서에서 이벤트가 발생한 위치를 저장할 수 있는 위치를 출력해서 확인할 수 있는 set document locator라는 이벤트 메소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set document locator라는 이벤트 메소드는 XML 문서가 시작할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et document locator 이벤트 메소드를 작성을 해 놓으면 각각의 다른 이벤트 메소드가 발생했을 때, 가령 스타트 도큐먼트라든가 스타트 엘리먼트 혹은 엔드 도큐먼트, 엔드 엘리먼트, 캐릭터스 이런 이벤트 메소드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 메소드가 발생한 위치를 저장하도록 설정을 하기 위한 이벤트 메소드가 바로 set document locator라는 이벤트 메소드예요. 자, 그래서 set document locator라는 이벤트 메소드는 로케이터라는 인터페이스를 인자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로케이터라는 인터페이스는 XML 문서에서 어디서 이벤트가 발생했는지를 저장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XML 문서의 몇 번째 줄에 몇 번째 칸에서 이벤트가 발생했다. 이런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는 게 바로 로케이터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그럼 이벤트 발생 위치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바로 소스 코드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벤트 발생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선 첫 번째 그 여러분들이 구현한 컨텐츠 핸들러 안에다가 로케이터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야 돼요. 컨텐츠 핸들러 안에서 사용하기 위한 로케이터 객체를 하나 생성해야 됩니다. 바로 이 로케이터 객체는 XML 문서에서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이벤트가 발생했는지를 저장하기 위한 객체예요. 그래서 로케이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객체를 하나 생성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스타트 엘리먼트에다가 몇 번째 줄에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그 로케이터 객체를 이용해서 출력하도록 작성을 했어요. 자, 어떻게 작성을 했느냐? 로케이터 OBJ라는 그 로케이터 인터페이스에다가 get line number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몇 번째 줄에서 이벤트가 발생했는지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get column number라는 get column number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몇 번째 칸에서 이벤트가 발생했는지를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케이터 인터페이스는 get line number와 get column number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어디서 이벤트가 발생했는지를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케이터 객체에다가 그 어디서 이벤트가 발생했는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set document locator라는 이벤트 메소드에다가 이벤트 발생 정보를 저장하겠다라는 걸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생성한 로케이터 인터페이스 객체에다가 set document locator 이벤트 메소드의 인자로 전달된 로케이터 객체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면 이제 각 이벤트 메소드가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로케이터 객체의 get line number와 get column number 메소드를 이용해서 몇 번째 줄 어디서 이벤트가 발생했는지를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실행을 했더니 스타트 엘리먼트 이벤트는 9번째 줄, 6번째 칸에서 발생했고, 그 다음에 또 스타트 엘리먼트 이벤트가 10번째 줄, 17번째 칸에서 발생했다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됐네요. 그 다음에 캐릭터스 이벤트 메소드는 10번째 줄, 20번째 칸에서 발생했다라고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set document locator라는 이벤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벤트가 발생한 위치 정보를 저장하도록 설정을 해놓고 로케이터 객체를 이용해서
get line number와 get column number, 기타 뭐 여러 가지 메소드를 이용해서 로케이터 인터페이스가 제공하는 다른 여러 가지 메소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벤트 발생 정보를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텐츠 핸들러가 제공하는 나머지 이벤트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 스타트 프리픽스 매핑이라는 이벤트 메소드는 네임스페이스 선언 시 발생하는 이벤트 메소드예요. 자, 그 다음에 엔드 프리픽스 매핑이라는 이벤트 메소드는 네임스페이스의 적용 범위가 끝났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 메소드입니다. 자, XML 문서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와 같은 XML 문서가 있을 때 스타트 프리픽스 매핑이라는 이벤트 메소드는 어디서 발생하겠어요? 네임스페이스 선언 부분에서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발생을 하겠죠. 자, 네임스페이스 선언에서 발생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북이라는 접도를 가진 네임스페이스 선언이 북이라는 엘리먼트가 포함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 프리픽스 매핑이라는 이벤트 메소드가 여기서 발생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엔드 프리픽스 매핑이라는 이벤트 메소드는 어디서 발생을 하겠어요? 자, 엔드 프리픽스 매핑이라는 이벤트 메소드는 네임스페이스 선언이 끝나는 곳에서 발생한다 그랬죠. 자, 북이라는 엘리먼트에 네임스페이스 선언이 있으니까 이 네임스페이스 적용 범위가 끝나는 곳은 바로 북 닫는 태그가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스타트 프리픽스 매핑이라는 이벤트 메소드가 발생을 할 거고, 그리고 여기서 엔드 프리픽스 매핑이라는 이벤트 메소드가 발생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스타트 프리픽스 매핑과 엔드 프리픽스 매핑이란 이벤트 메소드는 각각 네임스페이스 선언 시 그리고 네임스페이스의 적용 범위가 끝날 때 발생하는 이벤트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프로세싱 인스트럭션이라는 이벤트 메소드가 있는데, 자, 이거는 처리 명령문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메소드예요. 자, 제가 처리 명령문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분들께 언급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 처리 명령문에 관해서는 7장에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은 처리 명령문이란 XML 문서의 추가적인 처리를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에 명령을 하는 그런 구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간단히 예제를 보면, 자, 요 구문이 XML 선언문 밑에 있는 요 구문이 바로 처리 명령문인데, 얼핏 보면 XML 선언문하고 좀 이제 시작과 끝이 똑같죠. 근데 이거는 XML 선언문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구문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XML 문서의 스타일을 처리할 때, 그러니까 XML 문서를 보여줄 때, bookList.xsl이라는 파일을 읽어서 XML 문서를 보여줘라 라는 이런 뜻을 가진 처리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처리 명령문이란 그냥 지금은 단순히 XML 문서를 처리하는데 뭐 추가적인 처리를 위해서 작성하는 구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계세요. 자세한 건 제가 7장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프로세싱 인스트럭션이라는 이벤트 메소드는 XML 문서에서 이런 처리 명령문을 만났을 때 호출되는 이벤트 메소드가 바로 프로세싱 인스트럭션이라는 이벤트 메소드예요. 자, 그래서 프로세싱 인스트럭션이라는 이벤트 메소드는 두 개의 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스트링 인자로서 타겟과 데이터라는 인자를 가지고 있는데, 처리 명령문에서 XML 스타일 시트 요만큼이 바로 타겟 인자에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타입부터 시작해서 요 끝까지가 데이터라는 인자에 저장이 되는 값이에요. 자, 그래서 프로세싱 인스트럭션이라는 이벤트 메소드는 두 개의 인자를 갖는데, 첫 번째 요 앞에 구문은 타겟이란 인자에 저장이 되고, 요 뒤에 구문은 데이터라는 인자에 저장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skipped entity라는 이벤트 메소드가 있는데, 이
이벤트 메소드는 뭐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뭐 엔티티가 XML 문서에 사용됐을 때 이 엔티티가 처리되지 못할 경우 발생한 이벤트 메소드가 바로 skip the entity 이벤트 메소드예요.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죠. 자, 우선 스타트 프리픽스 매핑 이벤트 메소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스타트 프리픽스 매핑 이벤트 메소드는 두 개의 인자를 가지고 있어요. 둘 다 스트링 인자로서 프리픽스와 URI라는 인자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프리픽스라는 인자는 네임스페이스 선언의 접두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URI란 인자는 네임스페이스의 URI 값을 저장하고 있는 인자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인자를 이용해서 네임스페이스 접두어와 네임스페이스 URI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end prefix mapping 이벤트 메소드는 네임스페이스 범위가 끝나는 곳에서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자는 prefix라는 스트링 인자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prefix는 start prefix mapping 이벤트 메소드와 마찬가지로 네임스페이스의 접두어를 가지고 있는 인자예요. 자, 그 다음에 프로세싱 인스트럭션 이벤트 메소드를 보도록 하죠. 프로세싱 인스트럭션 이벤트 메소드는 두 개의 인자를 간다고 설명드렸죠. 타겟과 데이터라는 인자를 가지고 있어요. 타겟은 처리 명령문의 앞에 구문을 말하고 데이터라는 인자는 앞에 처리 명령문의 이름을 제외한 뒤에 전체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인자가 바로 데이터란 인자예요. 자, 그래서 타겟과 데이터를 이용해서 처리 명령문을 출력하도록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 XML 문서를 가지고 방금 전에 그 코드를 컴파일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XML 문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프로세싱 인스트럭션이라는 이벤트 메소드가 발생을 해서 타겟과 데이터가 출력됐어요. 타겟은 처리 명령문에 앞에 구문이 출력되고 데이터는 뒤에 전체 구문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타트 프리픽스 매핑이라는 이벤트 메소드가 북이라는 엘리먼트에 발생을 해서 네임스페이스 접두어는 북이고 네임스페이스 URI는 XML community.net이다 라고 출력이 됐어요. 그 다음에 북이라는 닫는 태그에서 네임스페이스가 종료됐죠. 자, 그래서 end prefix mapping 이벤트 메소드가 발생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start prefix mapping, end prefix mapping이란 이벤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네임스페이스 선언과 관련된 내용을 출력할 수가 있고, 그리고 processing instruction이라는 이벤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XML 문서의 처리 명령문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컨텐츠 핸들러에서 제공하는 모든 이벤트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컨텐츠 핸들러가 제공하는 이벤트 메소드는 여러분들이 삭스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이벤트들이 다 정의되어 있는 핸들러가 바로 컨텐츠 핸들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삭스 2.0 프로그래밍을 할 때 제일 중요한 핸들러가 바로 컨텐츠 핸들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컨텐츠 핸들러를 사용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뒤로 가면 이제 컨텐츠 핸들러를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뭐 디폴트 핸들러도 있는데, 디폴트 핸들러를 사용하는 게 뭐 물론 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 전 단계를, 그러니까 대부분의 서적을 보면 디폴트 핸들러를 먼저 설명을 하거든요. 그냥 쉽기 때문에. 하지만 디폴트 핸들러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컨텐츠 핸들러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디폴트 핸들러를 더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컨텐츠 핸들러를 사용하는 방법을 꼭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